오늘은 안 다루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국뽕,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을 거예요. 막걸리 한잔 하시고. 제가 2008년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간에 경제위기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소나타를 샀는데 이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2008년만 해도. 그럴 때 차에다가 이런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Out of job yet? Keep buying foreign.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해석을 붙여놨는데 아직도 해고 안 당했냐? 그럼 계속 수입차나 타고 다니라 이놈의 삐딜이야.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기 막 그 차에다가 미국 국기 달고 미국이 망한다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소나타를 2008년 말인가 2009년인가 산다 그랬는데 애들이 막 경고해서 사면은 주차장에서 그 칼로 드라이버나 키체인 같은 걸로 제 차를 긁어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노조가 있는 데는 심지어 차를 그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좀 이때 제가 인종차별을 좀 당했는데 조금 얘기를 좀 드리자면 밝은 분위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르는 애들이 다큐멘터리에 그때 나왔었어요.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차를 이만큼을 갖고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은 한국으로 차가 거의 수입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보러 꺼지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저 엔지니어 월급 한 명이면은 뭐 테크니션 2명 3명의 월급을 댈 수 있는데 꺼져 뭐 이런 적으로 욕을 좀 먹었었어요. 그때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들 이제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다큐멘터리 이런 거에 언론에 자꾸 노출되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였죠. 아무튼 경제 위기가 이제 좀 서그러들고 한국도 관광 수입 이런 거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한국을 알리려는 노력을 뭘 했었냐면은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비빔밥 무슨 뭐 무한도전에 뭐 무한도전 막 나와가지고 뉴욕에서 막 비빔밥 광고 찍고 막 이렇게 막 비빔밥 막 이런 거 막 뉴욕 타임스퀘어에 막 갖다 걸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한국에서 노력을 아무리 했어도 한국이 뭐 비빔밥 뭐 이런 것만 알려지고 한국도 노력을 한 거지 좀 알리려고. 근데 이렇게 쉽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알려지기가 어려웠지. 삼성 뭐 이런 삼성도 사실은 한국 거라는 것도 잘 모르는 애들. 좀 한국보다 그 역사 수업이 잘 안 돼 있는 이 자국민에 대한 긍지는 많지만 해외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 문맹률이 참 사실은 알고 보면 미국의 문맹률이 높거든요. 영어만 쓰면 되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는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 영화 밑에 자막에 영어 자막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는 나라인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가 빵 터졌죠. 뭐가 터졌을까요? 이게 터진 거지 이게. 제가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집 아줌마의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이게 빵 터진 거죠. 이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유치하긴 한데 이게 갑자기 빵 터진 거지. 어떻게 해서 이게 빵 터졌냐 알았냐면 우리 옆집의 아줌마 제가 미국에서 집을 처음 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로만 살다가 산 첫 집이에요. 감격적인 집인데 참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평소에도 약간 교류가 뭐 있긴 왔긴 하지만 아줌마가 어느 날 오더니 너 코리안이니? 그래서 나 한국인이야. 그랬더니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그러는 거죠. 너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오늘 무슨 뉴스 그 전국구로 방송되는 뉴스에 싸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와 한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알려지는구나. 오늘은 국뽕이에요. 이렇게 알려지는구나 하고 있었어. 그러는 찰나에 이게 쭉 텐션이 계속 갔으면 좋았는데 다음은 갑자기 이 왼쪽에 있는 형님께서 미국에 1등으로 당선을 하시더니 갑자기 북에 있는 1등 하시는 분하고 또 막 그 텐션 또 막 또 싸움이 이제 또 시작되는 거지. 근데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 여기 제 동료들 인도 친구들 서독과 동독에 어떤 게 뭐 공산이고 뭐 이거 잘 모르듯이 한국의 북쪽이 나쁜 건지 남쪽이 나쁜 건지를 구분 못하는 애들이 천지빛깔이에요. 이게 북한이 한국인지 남한이 한국인지 막 모르는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막 싸우는 거지. Do you know 강남 스타일로 잘 좋았는 상태에서 락앤맨이 나오면서 이제 막 계속 놀리고 막 연실 막 그 뉴스에 이 록앤맨 이거 막 그때 막 지금이야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막 진짜 뭐 미사일 시험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도 뭐 물러서지 않고 우리 한따까리 하시잖아요. 이분도 막 그 뭐 맨날 미사일 시험치 뭐 너 쏴봐라 네 불바다를 만들어주겠다는 둥 막 이게 막 불안했잖아. 저는 가족이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뉴스로만 접하는데 더 불안한 거야. 정작 한국에 계신 분들은 덜 불안했다고 하는데 미국 뉴스는 이걸로 하루도 안 빼고 도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좋았다가 막 국뽕이었다가 막 저기 뭐 조롱의 대상이었다가 그러다가 작년부터 큰 게 한 방이 빵 터진 거죠. 그 한 방이 뭘까요? 정말 큰 한 방이 터졌습니다. 이거죠.
거죠. 이 기생충이 와, 한 방에 빵 터진 거지. 아, 까먹었다. BTS. 그렇지. 이 중간에 BTS 형님들을 까먹었네. 제가 이거를 넣는다 그러고선 BTS가 빵 터졌죠. BTS가 터져가지고 이게 사실은 BTS는 미국에서는 벌써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 모든 차트를 역주행도 아니지, 막 전 세계에 있는 차트를 막 점령하는데 미국 애들이 BTS를 모르냐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막 미국 애들이 스스로 막 자평하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왜 전 세계가 열광하는데 미국은 BTS를 모르느냐. 이러다가 미국에서 얘네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죠. 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의 방송국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더 크게 막 빌보드에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된 거지. 그러면서 사실은 여자 젊은 팬들, 그러니까 아미라고 하는 팬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막 여행하는 붐이 오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일정 부분이었잖아. 약간 일정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불을 지핀 게 기생충이었지. 기생충은 이 봉준호 감독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거만하다고 그래야 되나? 미국에 있는 영화제에 왜 수상을 한 번도 못했냐 했더니 너네들은 로컬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도발도 하시고 이러면서 미국의 이제 자존심에 약간 스크래치를 내는 듯 싶었는데,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대단하길래 한번 봐보고선 났더니 와, 이 영화가 대단하거든. 그러고서 이제 전 세계 영화상을 수상을 해줬죠. 이제 미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 오만함에 거의 뭐 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자막이 없으면 안 보는 미국 애들까지도 제 자리에도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와가지고 너 그 영화 봤냐? 그 니네 나라 영화냐고 물어본 그런 식의 질문을 받아봤던 게, 미국에 지금 거의 15년, 16년 살았는데 지금 그런 류의 질문을 받아봤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저도 찾아보다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너무 많이 받았어. 이 정도로 국위선양을 했죠. 그러다가 이 분위기로 막 한국 잘 나가면 좋겠다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안 좋은 뉴스가 빵 터진 거지. 그 하이라이트는 코로나 바이러스였어. 아니 좀 좋을라 치면은 나쁜 뉴스, 코로나 얘기해도 된다는 것 같아. 좋은 뉴스 나왔다가 나쁜 뉴스 나왔다, 좋은 뉴스 나왔다. 코로나 뉴스가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뉴스였던 게 아시아에서 발병한 거고 중국에서 발병했지만 이 친구들은 중국, 한국 이걸 구분을 잘 못해.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 우리가 한국에서 바라볼 때 예를 들면은 라틴 아메리카랑 아메리카를 구분 못하는 거? 아니면 뭐 캐나다랑 미국을 잘 구분 못하는 정도? 그 정도 해야 되나? 아무튼간 이 중국에서 일어난 이 코로나가 한국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또 붐비면서 뭐 이제 뭐 안 좋은 뉴스가 막 퍼지다가 이게 미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또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나 이거 정말 요즘에 이 교포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우스 코리아 코비드 19 뉴스인가? 지금 미국 뉴스 중에요, 하루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서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지금 교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한국 뉴스야 미국 뉴스야 이럴 정도로 한국에 대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 브리핑을 하거든요. 전국을 상대로 지금 대통령이 라이브로 해요. 프레지던트 트럼프 데일리 커버리지예요. 미국 대통령이 하루도 안 빼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다, 한국의 추세를 보면 어떻다, 한국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루도 안 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의 그 국뽕이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한국은 이렇게 했다, 레슨,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레슨, 한국은 지금 어떻게 했다, 지금 뭐 또 선거까지 미국의 선거를 늦춰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선거를 늦춰야 된다, 아니면 취소해야 된다라는, 아니 연기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올림픽을 뭐 해날 만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한국에 한국은 선거까지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 사람들한테는 적잖이 충격인 거지. 사실은 한국은 이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지. 좀 아픈 역사지 이거는. 제가 요번에 마스크를 쓰고 마트에 갔다 오면서 좀 놀란 거가, 이 마스크를 쓰고서 마트에 가보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겠더라고. 참 대단하다. 한국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다. 여러분들 진짜 박수를 진짜 드리고 싶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다. 제가 정말 그 마스크를 이 황사, 모두가 아는 이 황사, 와 이걸 맨날 쓰고 다녔던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맨날 그 마스크를 쓰고선 출근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저는요 마스크를 쓰고 제가 미국에 올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쓰고선
했더니 이 황사 때문에 그 마스크라는 거에 대한 익숙함, 그 다음에 마스크 생산이 이게 사실 돈이 안 된대요. 이게 마스크 생산 기지가 한국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거지. 이것만 있었느냐? 또 민폐국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거 낙타 고기 먹지 말라고 했던 이거 욕 엄청 먹었죠, 정부. 이거 감염 경로가 낙타였기 때문에 낙타와의 접촉을 막고, 그 다음에 뭐 고등어를 굽지 말고 뭐 이런 걸로 아무튼 욕치지만, 이걸로 인해서 전국의 그 병원에 감염 격리 병동이라는 게 생겨나고, 사실은 어느 정도 불운이었지만 준비가 좀 돼 있었던 거지. 그 뭐라 그러지? 국난 극복 프로젝트라 그러나? 우리는 맨날 국난이야. 무슨 조선시대 뭐 그 고려시대 아픈 과거긴 하지만 맨날 침략만 받고, 그죠? 아픈 세대였는데 이거를 알아주는 나라가 사실은 없었지. 낙타가 어딨어, 그지? 근데 맨날 이런 거에만 막 외침 받고 맨날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선진국은 다 좋은 줄 알고, 그죠? 유럽이나 미국 막 이런 데는 다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영어를 못했던 것 뿐이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고 굉장히 단단한 국민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해외 외신에서 다뤄주지도 않고, 우리가 뭐 영어를 쓰는 민족이었으면은 인도 애들처럼 막 뉴스가 뭐 영어로 나오고 막 이랬을 텐데, 우리 뉴스라고 해봐야 뭐 있어.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리랑 TV랑 또 그 뭐죠? 뉴스 영어 영자 뉴스 뭐 있지? 블룸버그에서 카피해오는 그거 번역 뉴스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 그죠? 그게 근데 동일한 것이 미국에 빵 터졌더니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미국과 한국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야. 미국에서는 이런 미국이 외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200 몇십 년 동안? 자, 정치 얘기는 여기서 그만합시다. 뭐 정치 얘기 하는 거. 미국과 한국을 정확하게 보자는 거야. 정확하게 한국과 미국을 보자는 거야. 이 미국 200 몇 년의 역사, 짧은 역사밖에 없는 이 나라에 로켓도 한번, 이 로켓 위협도 저 멀리 있는 로켓맨 이런 데서 위협밖에 안 받아봤던 이 미국에 이런 게 빵 터지니까 갑자기 사재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지. 그지? 진주만 공습 그 정도 되겠네, 그죠?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이해 못해요. 저도 이해가 진짜 안 됐던, 휴지를 왜 사재기하는 건데, 얘들은 그러니까 영화로만 본 거지. 영화로만 이제 막 그 영화와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지하의 방공호에, 미국 사실은요 그 이머전시 푸드라고 있어요. 제가 코스코에 갔다가 놀란 건데, 코스코에요 아예 이머전시 푸드가 맨날 팔아요. 맨날 그 쿠폰 책에 와. 이게 응급 푸드 키트인데요, 미국은 집집마다 이런 금고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팔아. 이렇게 3,000불짜리야. 무려 350만원짜리야.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이게 뭔지 알아요? 이런 깡통 안에 여기에 음식, 그 마른 음식들 있죠. 이런 거가 이게 1년 동안 6개월 먹고 살 거, 3개월 먹고 살 거, 1년 먹고 살 캠푸드가 들어가 있다고. 이거를 지하에다가 쟁여놓고 있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군용식량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한국 같은 그 실제, 우리는 6.25 이후로 계속적인 위협을 받았잖아요. 근데 얘들은 뭐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거 영화로만 본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방공호, 집에 방공호, 지하실 되게 많거든요. 저희 집도 지하실, 제가 지금 지하실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벙커 방송이에요, 이거.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휴지 사재기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여기 사재기가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별거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 덕테이프로 이건 이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덕테이프를 이제 휴지 거리에다가 쓰는.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아시죠? 막 쓰레기 봉지 들러 쓰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이게 PPE가 없어가지고, 개인 보호장구가 없어가지고 이거 다 쓰시고 다니고. 그러더니 마트에 갔는데 이제 진짜 이 얼마나 교육이 잘 안 돼 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는 사진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건데, 저도 이걸 가지고 올림픽 할까 그러다가 또 너무 놀리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10장의 그 미국인들의 그 현실, 두려워. 이 사람들이 저모포비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손도 막 손세정제나 손 씻는 거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사진 모임이 있는데, 아저씨는 도기백이라고 하는데요, 음식 들고 가는 쇼핑백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져가시고, 아저씨는 그 생수병을 잘라가지고 노력은 많이 하셨어. 야, 이거는 정말 위로 들어오는 공기는 이거는 굴뚝일까요? 들어오는 공기일까요? 그럼 숨을 쉬는 굴뚝은 창의력. 미국의 창의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그런 게 나왔죠.
이거는 담요를 담는 담요 그 통인데요. 그거를 담고 쇼핑몰. 이 아줌마는 심지어 그 마스크도 쓰셨습니다. 마스크도 쓰셨고요. 얼마나 지금 두려움이 많은지 지금 대충 아시겠죠. 이거는 사실은 저는 저희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의 사진도 찍은 게 있는데 할로윈에 입는 거거든요. 할로윈에 입는 건데 그걸 입고 나오셨더라고. 이거는 위에는 할로윈이고요. 이 밑에는 페인트 칠할 때 뿌릴 때 파는 건데요. 그거를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이 아주머니는 좀 급하셨지. 혹시 이거 아시나? 3M에서 나온 건데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중 필터를 쓰셨습니다. 이거 이분이야말로 진짜 대박 아니에요? 이분은 진짜 와 화생방 와 이런 옷이 집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정말 미국의 그 대단함. 정말 미국은 상상 코로나 맥주 사세요. 코로나 맥주가 요즘에 동네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 집에 판초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판초에다가 방독면 진짜 방독면이잖아. 대단하다. 집에 있는 모든 비닐이란 비닐을 덕테이프로 다 싸매시고 눈도 선글라스로 보호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동네에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은 지금 현재 락다운 상태예요. 락다운 상태. 근데 이 사람들을 놀리기는 이게 웃긴 하지만 제가 사실 웃기는 했지만 한국도 만약에 미국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지난주에 미시간에 있는 그 주도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잖아요. 이 미시간의 수도는 랜싱이라는 곳인데 랜싱 미시간의 수도에 갔다 왔거든요. 한 대도 없지 차. 가가지고 비디오도 한 대 찍어왔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집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집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산보 같은 건 하는 건 되는데 쇼핑몰은 다 닫았고요. 그로서리 그러니까 식료품 같은 거는 먹을 수 있는 곳만 오픈해놓고 식당도 다 닫으라고 했고 모든 거 다 닫아야 돼요. 강제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닫아야 되니까 이거가 한 달이 넘어갔잖아.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3주 정도 받아보신 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미국 사람들은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답답함도 있지만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제가 가서 찍어온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공원 같은데 막 놀고 있어야 되는 이런 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지. 예, 여기가 미시간의 그 워싱턴 같은 곳입니다. 건국한 여기가 건물. 지금 미시간 그 주 캐피털이거든요. 여기가 뭐 하는 주니까? 데더라? 뭐 세금을 처리하는 곳인가? 아무튼 도시에 보다시피 뭐 지금 월요일 차가 낮인데 한 대도 지금 없죠. 3시 상황입니다. 차들이 몇 차선 도로예요 이게? 하나도 몇 없죠. 차선 도로인데 한 대도 없고 저기가 방금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여기가 거 미시간 심각하죠. 자전거 타는 사람 2명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죠. 밖에 안 보이는 쥐새끼도 안 보이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오 맞다 여기 자동차 채널이었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네가 이제 죽겠다는 거지. 이게 지금 그 미시간에 요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갔던 그 건물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수천 대가 몰려왔어. 수천 대가 몰려와서 이 친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총기까지 그러니까 무장까지 해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확실히 무섭다 그런 게 우리나라 데모하는데 무장은 안 하잖아. 총도 봤어요? 차 견인하는 애들 눈 치우는 사람 잔디 자르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블루칼라 이 사람들이 총까지 들고 오시고 굉장히 이제 좀 심하게 이걸 했어요. 막 여기는 홍크 이거 뭐죠? 크락션? 홍크라고 하잖아. 홍크 같은 거를 항의할 때나 아니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너를 지지한다 할 때나 아니면은 너를 반대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감염은 알아서 할 테니까 다시 지금 돈 내야 될 그것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열어달라 비즈니스 열게 해달라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머리 못하러 간다. 지금 이 아줌마가 한 얘기는 머리하러 갈 수도 없다. 아파도 뭐 아프고 뭐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욕하는 미디어도 많은데 제가 찍었던 그 사진이죠. 저도 욕을 하고 싶지만 뭐 멍청하다고 욕을 하고 싶지만 또 욕을 할 수도 없는 게 이 사람들의 상황이 뭐냐면 미국이 약간 되게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후진국인 게 뭐냐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강하고요. 적응을 안 해. 2008년에도 한번 겪었지만 한 번만 그 직장을 잘리면 한 달을 못 버텨. 한 달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통장에 잔고 얼마는 있잖아. 늘 저축이라는 거가 미덕 이런 게 약간 있어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소비가 미덕이라 돈 생기면 써. 돈
생기면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구제하려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심각하게 막 데모하는 이유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 밑에 댓글은 이제 좋은 댓글은 안 달긴데 그 베스트 댓글 베댓이라고 하나요? 베댓을 보면 나는 이게 다이잉을 이거 죽는 것도 다행이고 머리 염색하는 것도 다행인데 나는 머리 염색하러 죽으러 갈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왜 미국이 멍청한 나라인지, 미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영상이다. 뭐 이런 식의 댓글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느니 비즈니스 하다 죽겠다 이거지. 굶어 죽기 싫다 이거지. 그래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조치를 내려준 게 돈을 통장에다 꽂아주는 거였잖아요. 한국도 꽂아준다고 하죠. 근데 얘네들은 안 꽂을 수가 없었어. 한 사람당 얼마씩? 제가 계좌에 들어왔길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요번 달에 4월 15일 며칠 안 됐죠? 400만 원이 꽂혔더라고. 저 통장에. 깜짝 놀랐지. 이게 계산기로 두들겨 볼까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 이거는 한 사람 앞에 1200불씩 1200불 주고요. 그 다음에 제 와이프 1200불,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500불, 또 아이들 500불 이렇게 해가지고 3400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곱하기 1200, 지금 환율이 얼마예요? 1220원? 410만원 이 정도 지금 돈을 저한테 준 거죠. 이걸 통장으로 왜 꽂아줬겠어요? 얘네들 지금 못 먹고 살아. 저축이 안 돼 있는 거야, 저축이. 이 상황이야. 근데 생각해봐요. 미국인이 한 사람 앞에 1200불씩 3억 명이야, 3억 명. 300만, 3천만, 3억 명이잖아. 이게 얼마야, 도대체? 10억, 이게 10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그러니까 1200원 곱하면 440조 정도를 꽂아준 거죠. 440조 정도를 꽂아준 거죠. 그죠? 미친 거지, 진짜. 이거를 왜 이렇게 꽂아줬느냐? 지금 상황이 이래.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꽂아주는 거야. 이런 거를 당해본 적이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한국처럼 막 이렇게 뭐 이런 거에 어느 정도 국난 극복도 해보고, 뭐 우리나라는 뭐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아버님들한테 들었겠지만, 그죠? 이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진국이지. 이거 몇 달 가겠냐고. 이게 3,400불 줬잖아요. 이게 사실은 몇 불 갈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 그러면 여태까지 한국과 미국이 다이다이로 부딪혔던 적이 뭐 있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한국 맨날 뭐 여기다 제가 영어 누구 데리고 오면 맨날 뭐 얘기해?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Do you know 김치 이런 거만 하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딱 붙으니까 한국이 사실은 선진국인 게 막 드러나는 거지 지금. 사실은 미국에 와가지고 살면서 불편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총기하고 애들 학교 가가지고 총기 때문에 막 훈련 받거든요. 아, 그것도 너무 짜증나고. 두 번째, 이거 의료보험 얘기하면 긴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자동차로 넘어오잔 말이야. 자동차로 넘어왔더니 한국이 잘 못하는 것 같았지만 한국이 2008년에 많이 팔았어요. 현대자동차 차트를 갖고 왔는데 현대자동차 2011년부터 봅시다. 여기 현대자동차의 마진이에요. 이게 마진율이 10%. 이게 옛날에 이 전으로는 안 나오지만 미국은 옛날에 미국 자동차는 마진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마이너스 20%. 차를 팔면은 손해가 나는 마이너스 50 몇 %. 이러다가 이제 뱅크럽시에서 회복하고 한 1년에 마진율이 3% 4% 이러다. 왜냐 제조업이 마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 친구들이 어디에 벤치마킹을 하게 됐냐? 현대자동차를 보게 된 거지. 현대자동차의 마진율을 봤더니 와, 이건 뭐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막 이러는 거지. 이 마진율은요, 이것은 무슨 테크 기업에서 나오는 마진율이었어. 이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좀 아픈 기억이지만, 아픈 건 아니지만 뭐 현대자동차가 계열사 수직 계열화하고 뭐 협력업체 분들과 같이 상생하시면서 이제 마진을 많이 땡겼었죠. 근데 이거가 이렇게 되면서 미국 회사들이, 제가 미국 회사에 있으면서 맨날 들었던 얘기가, 맨날 회의하면은 앞에 뭐라고 뜨냐면은 현대자동차. 한국에 계신 분들은 사실 모르지. 근데 현대자동차 이거 맨날 막 부장님 오셨습니까? 막 이래가지고 부장님이 현대자동차 벤치마킹 딱 띄워놓고선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해가지고 10% 마진이 나올 수 있는지, 두 자릿수 마진이 나올 수 있는 한국 자동차의 마진. 일본 자동차도 있었지만 일본 자동차는 이 뭐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 도요타 뭐 그거 있었죠. 도요타 저스틴 타임. 근데 도요타 저스틴 타임이 한국에 와가지고 더 마른 수건을 짰지. 일본보다도 더 지독한 이 10%를 어떻게 확보한 건지 한국을 늘 벤치마킹을
한 거야. 왜냐면 한국 차는 심지어 싸게까지 팔았거든. 2008년에는요, 제가 소나타 살 때는 뭐가 있었냐면 기아차였나? 한 대 사면 한 대 껴주는 것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 바이원 개던 프리 이래가지고 기아차 한 대 사면 기아차 무슨 뭐 소형차 한 대 주고 SUV 사면 소형차 주는 거였나? 그건 이제 경제 위기였으니까. 근데 아무튼 2011년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그 모델을 어디를 사냐면 타도, 현대.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금 심지어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자동차가 어떤 차를 출시하는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두 자릿수 이익금을 달성한 엄청난 자동차 회사라는 거지. 그 와튼 스쿨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와튼 스쿨, 그 미국의 유명한 MBA 스쿨이에요. 제목이 이거야. 어떻게 현대자동차는 이게 2009년이에요. 2009년. 그러니까 2008년 위기를 막 넘기고 있을 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더 많이 팔고 있는 것일까라는 분석 기사예요. 이 현대자동차가 2008년, 2009년 때 아까 그 바이원 개던 프리 뭐 이런 거 한 대 사면 한 대 주고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사실은 이때의 강력한 마케팅으로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10년 동안 16만 킬로를 보장해주는, 처음에 안 믿었지만 그 딜러십에서 아예 보증을 해준 거잖아요. 10년 10만 마일 워런티를 쏟으면서 갑자기 현대의 마켓 시어가 막 올라갑니다. 현대자동차가 마켓을 막 잡아 올라가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두 개가 합쳐가지고 마켓 시어를 무려 10%를 잡기 시작하죠. 현대자동차가 이게 사실은 한국인의 그 종특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종특이라는 게 나쁜 말인가요? 우리나라의 특별한 것 중에 하나인데 위기에서 투자를 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난 이 시점에 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늘 아까 마스크 얘기도 했지만 위기가 오면 없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뭐 회사만 그런 게 아니야. 한국 사람도 무슨 뭐 요번에 뭐 동학 개미 운동 막 사재 끼는 거지.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위기를 너무 많이 겪었는데 미국에서 당하는 패닉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닉은 약간 다른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죽겠느니 뭐 돈이 없느니 막 이러는데 한국은 자 위기가 왔어. 아파트 값이 내려갈까? 현대자동차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에 동학 개미 운동하고 비슷한 거야. 아니 이 시기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문을 닫는다 그러고 막 조용히 있는데 현대자동차만 유일하게 온갖 자동차를 막 발표를 해.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현대자동차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막 나와. 신차가 지금 신차를 나올 때냐고. 신차가 지금 사실은 아니 제네시스 나오지. 제네시스 무슨 G80이 나오고 GV80이 나오고 무슨 엘란트라 그 아반떼가 나오고 소나타가 나오고 이거가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게 하는 거가 이거랑 뭐가 달라? 이거랑 뭐가 달라? 현대자동차의 동학개미 혁명이다라고 나는 감히 이야기를 걸고 싶어. 지금 전 세계가 움츠리고 있는 시기에 현대자동차는 지금 저의 뇌피셜로는 이때다 이러는 것 같아. 이때다. 지금요 사실은 사실 몸을 살릴 때죠. 사실은 몸을 살릴 때지. 동학개미 운동 이게 지금 현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현대 동학개미 운동이고 또 한 가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움직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에서 바라보는 현대자동차 아까 지금 벤치마킹 한다 그랬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행보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세단이야. 세단.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GV80이나 뭐 텔룰라이드, 팰리세이드 이런 건 이해하겠지만 엘란트라, 소나타, G80 이런 거 지금 나올 때가 아니에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단만 지금 두드러지게 출시하고 있잖아. 그죠? 왜 세단? 지금 SUV랑 혹시 아세요? SUV랑 세단의 판매량이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 지금 자동차는 이런 식으로 내려갔고요. SUV 픽업 이거 CUV라고 했네요. 형, 와 이거 엄청나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지금 CUV, SUV, 픽업 이거 다 합치면은 마켓 시어가 50%, 60%에 극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차는 완전히 꼬꾸라 지금 30%에 머무르기 때문에 30%. 거기다 이거 자동차 이거 갤런당 가격 1갤런이 3.5리터라고 합시다. 3.5리터가요. 지금 가격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 지금 1달러에 팔고 있고 저쪽 동네는 1달러도 안 된다고 하는데 1달러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산해볼까요? 갤런에 1200원이니까 지금 미국은 1리터 가격이 340원입니다. 340원 휘발유 가격이 이게요 도매 가격도 아니고 소매 가격이에요. 내가 지금 가가지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미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SUV가 465 지금 미국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동학개미 운동으로 세단을 겁나게 생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미국 회사 자동차는 지금 현대자동차 그동안 위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살아난 걸 알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겠는데 왜 현대자동차 왜 이러는 거지? 지금 다들 이제 의아한 상황이에요. 지금 기름값이 지금 1리터당 300원 수준, 300원, 400원 수준인 이 상황에 자동차의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SUV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왜 이러지 지금? 아반떼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2019년에 미국에다가 132만 대를 팔았어요. 꽤 많이 팔았어요. 아반떼의 그 존재감이 사실 작진 않아. 아반떼가 그 엘란트라라고 하잖아요. 17만 대. 이것도 좀 줄어서 17만 5천 대가 된 거예요. 원래는 20만 대 육박했었다고. 그러니까 꽤 많이 파는 차량이긴 해. 미국의 그럼 현실은 어떠냐? 미국이 왜 이렇게 현대를 어리둥절하게 보느냐? GM 첫 번째로 뭐라고 나왔어요? GM 이 6가지 차량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1년 반 전이죠. 이 6가지의 차종을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했는데 그게 뷰익의 라크로스. 한국은 뷰익이 원래 안 들어가죠. 라크로스. 이게 GM 대우에서 나오는 알페온. 그렇죠. 알페온. 감사합니다. 알페온. 이게 알페온이었죠. 이게 이제 안 나오고요. 캐딜락 CT6가 안 나오고 이게 딴 걸로 바뀌었나? XTS가 또 안 나오죠. 크루즈도 단종됐죠. 이게 한국에서 생산했었는데 이게 뼈아픈 모델이죠. 그다음에 임팔라도 한국에 수입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이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기로 했죠. 볼트도 안 나오고요. GM은 좀 그런 게 볼트와 볼트가 있어가지고 V가 있고 B가 있는데 B로 생각하는 전기 일렉트릭은 나오고요. V로 하는 하이브리드는 이제 안 나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됐고요. 포드 자동차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포드는 올스탑이야. 올스탑. 포드는 머스탱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를 다 중단했어. 2018년에 말에 아예 그냥 SUV 그냥 아예 SUV 트럭 회사가 돼버린 거야. F-150 같은. 여기 포드, 닛산 뭐 다 있는데 포드의 토러스가 문을 닫고요. 이 토러스는 한국에도 좀 수입이 됐었죠. 많이. 포커스, 이제 포드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지. 다 중단하는데 왜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런 동학개미 운동을 하는 거야 도대체. 위기에서 현대자동차의 저의 뇌피셜은 제가 뭐 현대자동차 다 알지 못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지금 이 공격적인 행보는 이런 것 같아요. GM이나 포드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뭐 유럽은 지금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어차피 마켓 셰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간 상황이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먹어야 되겠다. 그 먹는 건 언제? 늘 위기가 왔을 때 마켓을 늘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자동차는 정말 차를 생산을 많이 하는 거지. 빈집털이. 그렇지. 뭐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뭐 제가 리뷰를 다 했으니까 뭐 소나타 출시한 거는 요즘에 좀 미국 유튜버들한테 좀 까이던데 매기처럼 생겼느니 뭐 이렇게 뭐 수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매기처럼 생겼느니 뭐 SUV 트럭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세단 쪽을 공격하려는 현대자동차의 행보가 아닐까라는 게 저의 추측이고 여기에서 가장 잘 나갔었던 엘란트라 그러니까 아반떼 모델과 소나타 모델 그 다음에 제네시스가 굉장히 안 팔리거든요. 제네시스를 이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보자겠다라는 그런 공격적인 행보가 아닌가. 아무튼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위기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오거나 뭐 이렇게 뭐 기름값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뭔가가 떨어지면 다시 오른다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 황사가 늘 1년 365일 동안 있을 거냐. 메르스가 있다가 간다 이런 것처럼 그 뒤에 일을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겪어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여태까지 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저조차도 우리는 아직 선진국에 못 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이다이로 붙어보니까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한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또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튜버가 있다. 이게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출시하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가 유튜브인 것 같아. 유튜브. 소나타 DM8 출시 때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충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났는데 그 왜 만들었냐면 그때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인데 현대자동차가 얘네들을 막 데리고 막 LA에 데려가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초대도 못 받고 나는 리뷰할 거 없을까? 그러다가 방구석에 앉아서 그 충돌 영상 보고 볼보랑 비슷하네 그래서 돌려가기로 200만 뷰를 받아서 참 감사한데 현대자동차는 출시만 했다 하면 아예 뭐 찬양해주는 사람 비평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간의 뭐라 그럴까 자동차로 따지면은
자동차 품평회 그런 거를 유튜버들이 먼저 해주잖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하기 전에 약간 전문가의 시선으로, 뭐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전문가의 시선으로 막 타면서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뭐 심지어 뭐 강병희 드라이버 같은 전문 드라이버까지 타면서 막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안 된다 안 된다 고쳐라 막 이러면은 이거를 고쳐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 풀기 전에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호회가 얼마나 까다로워. 그러니까 사실은 욕을 하지만, 동호회 같은 사람들을 욕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검증, 자동차를 개발할 때 큰 덩어리를 보면 상품 계획, 상품 개발, 뭐 어떤 차가 팔릴지 이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 개발 쪽이 있고요. 연구 개발이라고 딱 한 선행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준비하는 생기나 뭐 생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단계를 거쳐가는데, 시험 검증하는 이 인력들이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있다고 쳐봐요. 2,000명이 있는데 판매되는 차량은 200만 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200만 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잘자잘한 문제들을 다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식스 시그마 이런 거 혹시 아시나? 이런 분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검증해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는데, 식스 시그마를 벗어난 이런 데 있는 아주 미세한 그 어려운 에러들이 있거든요. 가끔 나타나는 문제들은 이 시험 검증하는 사람들이 찾아내기가 워낙 어려워. 왜냐면 시험 검증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량 자체가 몇백 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주고 있느냐? 유튜버들이 해주고 있어. 유튜버들이 차만 나왔다 하면 타면서 이게 좋느니 저게 좋느니 손가락이 뭐 가느니 내 몸에는 뭐 불편하느니 막 유튜버를 굉장히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뇌피셜이 강한 탑니다. 제 뇌피셜이 뇌피셜 방송입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현대자동차의 이런 행보를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차를 출시를 할까? 그 얘기를 생각하다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이것이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 위기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 위기에서 늘 성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동학 개미 운동 뭐 이런 것도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단 판매가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 반드시 세단 판매가 다시 회복할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단 판매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오판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죠. 현대자동차의 지금 최근 행보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저는 알 방법이 없지만,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사실은 독일 회사나 이런 유럽 회사들도 현대자동차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가 완전히 지금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거라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게 가는 것인지 쟤네들이 왜 저러는 것인지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전기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도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미국이 하는 게 다 잘하는 게 아니구나. 미국도 물론 잘하는 게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1등을 이끌고 가는 것보다 1등 했던 것을 개조해서 더 잘 나오게 하는 그런 거를 잘하는 것 같아. 창의력보다는 약간 개발하고 이럴 때는, 이 자동차 같은 거 개발하고 충돌 시험이라든지 자동차를 검증하고 이럴 때는요,